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합니다. 경주구로 1300m 레츠론파크 부산 경남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거 보배되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제 뭐 따라가는 능력이 가능하고 안쪽 게이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2번마 블랙에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전투를 줘야 될 거야. 1번, 2번 블랙에로와 1번 보배드림 바깥쪽 경주구로 1200m 레츠론파크 부산 경남 제6경주. 네, 6경주입니다. 2번마 럭키라인, 1번마 에이스 파워. 각기 상당히 자유로운 맛들이에요. 하지만 팀전 자체는 럭키라인 쪽이 좀 더 낫습니다. 시험은 초동스 컷입니다.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놓고 12주력. 12번, 2번 컷 3마리가. 매끄럽죠? 네. 출발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네. 혀가 좀 많이 풀렸어. 조금씩 몸이 괜찮아지고 있어. 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 3개월 가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물론 지금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조금 생각을 좀 바꾸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예상도 거기에 좀 반응을 하면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죠? 네.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대상경주 있어요. 제주도 자치협회 대상경주.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는 뭐 부산이 좀 썰렁하겠다 했어요. 다들 겨우 올라와서 말 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네. 유현명 기수도 3일간의 정지로 인해서 금요일날 말 기승하지 못하고요. 조인권 기수도 금요일날까지 기승 정지죠. 1일 기승 정지니까. 일요일날 말 타는데 부산 대표 기수들이죠. 유현명, 조인권, 뭐 최시대, 조성권 뭐 이런 기수들이 대표 기수인데 안 올라왔습니다. 예. 난 대상경주 있다고 해서 다 올라올 줄 알았더니 싹 다 안 올라오고 부산에 남아있죠. 올라가면 영향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겠지. 예, 아무래도. 오경환 기수가 블루플래그 지난번에 조인권 기수가 타고 인기 이름을 팔렸지만 삽질을 했던 그만필 기승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내일 제가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기수협회 부산 기수협회 회장이죠. 부산 내려가서 성실하게 말을 타고 있어서 오경환 기수도 참 남자예요. 얘기를 해보면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죠. 조인권 기수도 그렇고. 어쨌든 부산이 많이 빵꾸가 날 줄 알았는데 빵꾸는 나지 않았다. 또 김혜성 기수가 지난주에 돌아와서 2착을 한번 되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초로 기수도 올라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초로, 이성재, 뭐 이호식 기수 이런 기수도 올라올 것 같은데 내일건 뭐 내일 또 현장에 가서 서울검장 가서 취재할 수 있다면 취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산 거 잘해야죠. 예. 출전 두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월말 경주가 바로 코앞에 뒀기 때문에 두수는 좀 많이 늘린 것 같고요. 조인권과 유현명 기수가 금요일날 기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성권, 뭐 최시대, 김혜선 이런 기수들에게 말들이 편중이 됐습니다. 거의 뭐 전두수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마 제한에 안 걸리나 모르겠어요.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소속 기수는 하루에 7두 이상, 프리 기수는 9두였나 10두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말을 다 타네요. 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기권에 있는 마피들이 집중된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해봐야 될지 제가 방송에서 조금씩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5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5, 8, 10, 11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종마 2경주가 한대건의 제종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의 1000m 11마리 앞입니다. 방송 보면은 우리가 여론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는 뭐 TV 매체나 뭐 이런 신문 매체 이런 것들 여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잖아요. 그죠? 네. 너무 우리가 당하고 사는 것도 상당히 많고 오보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진실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경마를 볼 때도 좀 그런 시각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인기마가 좀 부진한 경우에 그 진실을 모르고 그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소문들이 퍼져서 그게 진실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 예상하는 사람들이 조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다 진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팔고 있다면 전문가로서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경마장에 나가보면 영어 팬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거 안 갔다, 뭐, 저 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80%입니다. 물론 한 20% 정도는 제가 봐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경마를 접하다 보면 재미가 없죠, 경마가. 욕하는 건 좋아. 나도 뭐 엄청 욕해. 나도 뭐 마사회 취재 들어가서 만나는 기수들도 현장 가면은 개 쌍욕해. 예. 정말 총이 있으면 총을 사갖고 다 쏴주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 정말 안 가서 그랬던 것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화들만 내지 마시고 풀어요. 스트레스는 푸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열내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주 부산 경마가 좀 그런 마필들이 많아요. 인기권은 맞는데 약간 거품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경주 바로 20번가 패션왕이 그렇습니다. 참 안 되죠,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데 결정도가 안 나오고. 지난번에 조인권 기수가 잘 탔죠. 모처럼만의 선행을 성공을 시키고 뭔가 이렇게 압박이 있는 경주가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스스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인기권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이건 편성입니다. 뭐 등 떠밀려서 편성 때문에 10번화 패션왕이 다시 한번 인기 1위마로 등극은 할 수 있지만 과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을 저도 언급을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편성이 원체 약하니까 10번화 패션왕이 뭐 선행을 가든 아니면 선행권에 따라가든 간에 어쨌든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칠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두 번째 인기마인 7번 백리총이 팔리는 것에 비해서 잘 못 뛰는 이유가 이게 잘 붙지를 못합니다. 발주가 좀 좋은 마필도 아니고 항상 늘어져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이러면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에서 20번마 패션왕이 너무나도 많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가져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10번, 7번, 10번 마권이 충분히 깨질 수도 있는데 저는 두 마필 다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복병권의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번 패션왕은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선유권 전개도 가능하고 또 버틴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느리게 올라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경주력 자체를 경주를 잘 풀어나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결정력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7번 백리총도 마찬가지죠. 최근 경주에 인기마로 팔리지 않은 경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주한 이후에 잘 붙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계속 처진 상태에서 마필이 걸음이 나와주지 않으니까 이 인기도에 비해서 과도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마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느냐. 애매하긴 해요, 사실. 일단은 이 무적 비트는 지난번에 다발성 외상으로 출전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발주가 상당히 둔하죠. 근데 발주가 둔한데, 뭔가 이게 초반에 거리를 줄여놓으면 더 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착을 대고 하는데, 항상 과도한 인기에서 이 마필도 믿음은 갖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 골든넥스도 지난번 경주는 뭐 어차피 뭐 졸전이었었고, 그 전 경주에 보면은 후두개 포착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후두개 포착이라는 게 이제 호흡기 쪽의 질환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후두개 포착은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경주 중에 이런 마피들은 후두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완화를 시키는데
뭐 질병상으로 본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두개포차에 걸린 마필들이 굉장히 졸전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그런 질병에서는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3번 기쁨데이는 외상이 있어요. 지난번 경주 이후에 좀 외상이 있어서 좀 길어졌는데 주기가 3월달 경주였었죠. 뭐 결정력이 좋았던 마필도 아니고요. 선두권을 가담을 하는 정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공백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좀 그렇고 오마 태양의 축제도 마찬가지죠. 3월 23일 날 경주에서는 기록은 나쁘지 않습니다. 썬데이라는 워낙에 강축이 있었는데 이 썬데이보다도 더 팔렸어요. 하지만 오마이트는 깨졌죠. 거의 쥐어짜고 버티는 걸음.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지만 3월달 경주 이후에 6월달에 경주를 치르게 됩니다. 이 종작골염이라고 해서 4월달에는 또 골마경과 비슷한 질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조교 때 보면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다는 조건상으로 본다면 출전 주기는 좀 길어졌지만 관심은 가요. 하지만 이마필도 검증은 돼봐야 되는 건 맞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9번마 스페라입니다. 발주가 이전에는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경향 때문에 경주를 좀 망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결정력 부분에서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끈끈한 모습이 항상 있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10월 5일 경주를 보면 유현명 기수가 이제 만복관복 선입권을 가담을 시켜보죠. 또 경주도 잘 풀렸고요. 하지만 늘어난 1300m라는 경주 거리에서는 전혀 내가 뛸 거리가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자, 감량 기수인 조상범 기수, 마이너스 2.5km 감량 기수에다가 또 거리를 1000m로 줄여서 출전합니다. 능력이 뭐 출중한 마필은 아니지만 한번 들이대볼 만한 거예요. 10번은 빠르지만은 지구력이 없고 7번은 추입은 있지만은 늦추입을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서둘러 본다면 9번 스페라 같은 마필들이 조금 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10번만 매치나이스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뛰죠. 그러니까 꾸준히 뛰다 보니까 항상 꾸준히 뛰는 걸음에서 항상 이변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약해지면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잘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마 1경주는요, 뭐 10번, 7번. 나는 때려 죽어도 네 말 안 듣고 10번, 7번 살 거야. 사줘도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좀 7번과 10번의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5번마, 6번, 뭐죠? 9번마 스페라라든가 아니면 7번 매치나이스. 뭐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정리하겠고요. 주로 상황도 좀 봐야 되니까 일단은 9번 마필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난 이 경주가 1000m인데 경주 분할이 됐죠. 10마 경주 상금 많이 주는 경주인데 이게 일단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압도적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본 천년의 질주가 아마 당일날 상당한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m를 추입했단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난 데뷔전 때는 전혀 걸음을 안 보였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벼락 같은 추입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배당의 주역이 됐죠. 근데 그 끝걸음이 뭐라 그럴까요? 발주가 빠르지 못해. 붙지를 못하지 말이에요. 후미권 전개를 일관을 하다가 외곽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추입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놀라운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입상권에 진입을 합니다. 검증은 돼봐야겠죠. 워낙에 초반에 붙지를 못하니까. 또 신마경주가 워낙에 빠른 레이스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증은 돼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였던 그 추임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뭐가 이게 아이러니하냐면 이 골든 천년의 질주라는 마필은 주행검사 때부터 두 번의 경주를 전부 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워낙에 잘 알고 있고 또 지가 또 항구라 했잖아. 그럼 지가 또 이게 욕심이 난다면 한 번 더 기승을 할 만한데 얼토당토하게 최시대 기수가 이번 골든 샤프를 먼저 기승을 했습니다. 자기가 조교도 안 했으면서 물론 초창기가 뭐 부상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왜 러브콜이 최시대 기수가 잘 탔는데도 불구하고 골든 샤프에 갔느냐. 또 골든 샤프가 데뷔전에서 잘 뛰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이 뭐 발주는 안 좋은데 질질 끄니까는 막 선입권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 직선에 때려보니까 걸음이 안 나왔어. 그래서 뭐지 이거는 뭐 별거 없나 했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을 하죠. 그러니까 마필이 원체 끌고 제대로 뛰지 못하니까는 거세를 하는 건데 굳이 이러한 마필을 지난번에 놀라운 추임력, 굉장한 추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일본 천년질주를 제끼고 최시대 기수는 이번 골든 샤프를 선택을 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죠? 천년의 질주는 추입을 하는 마필이고 골든 샤프는 끌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면 천년의 질주가 전개적인 조건보다는 골든 샤프가 더 돈 벌 수 있다? 이러한 욕심이 최시대 기수에 있지 않았었나.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에요. 그냥 이거는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골든 샤프가 굉장한 능력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사실. 거세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체중도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조금 냄새는 나죠. 굳이 이 마필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이 외에도 의외로 도전력이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다만 닥터 썬더는 글쎄요. 너무 기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이 조교 때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요즘 백강렬 마방도 주행검사를 개떡으로 보죠. 자꾸 제가 주행검사 이상하게 보고 실제로 졌던 마필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방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어차피 자유죠. 뭐 주행검사 잘 받는다고 해서 누가 상금을 줍니까? 뭐 떡을 하나 더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히 주행검사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면 데뷔전 때 견제나 받지 마방 입장에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검사를 개떡으로 보더라도 잘 만들어서 실전에서 때려먹는 거 상당히 많은데 그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다음에 닥터 성대는 조교 때 모습보다는 실전에서 낫고 6공학 키리는 늑발동은 걸립니다. 분명히 탄력은 있는데 이게 워낙에 늑발동이라서 긴가민가 하고요. 7만 9댄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9월 8일날 주행검사 보면 발주가 안 빠릅니다. 후미권 전개를 일관을 하고 외곽에서 뛰는 거 보면 자세가 상당히 잡혀요.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는 얘가 그냥 내가 잘 뛰어야 되는 거야. 자세가 쭉쭉 잡히는 거야. 그래서 뛸 말인가 했었는데 실전은 뛰지 않고 9월 29일에 연습주행을 해요. 연습주행할 때 모습을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약간은 좀 흔들려서 마필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느낌? 예. 점점 이제 주행검사를 본 이후에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어서 역시 뭐 액톤파크 새끼들이 좀 조숙형들이 있는데 이 마필도 아예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구마 희망조련사도 괜찮았죠. 발주가 빠르지 않았지만 좀 끌려는 모습이 있어서 계속 제어만 하는데 마필이 튀려고 해서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걸음발을 보면은 이것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심전은 뭐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일본 천년의 질주가 저 역시 뭐 추임력만 발휘한다면 입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뭔가 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일본 천년의 질주와 제가 뭐 좋게 봤던 7번 9댄서를 말씀을 드리지만 2번만 골든 샤프 이게 거세를 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체중도 한번 보시고 배당판에 너무 2번만 골든 샤프가 바람이 분다. 배당이 너무 뚫고 나온다. 이러면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1번, 2번, 6번, 7번, 9번. 다음번에 마필들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1번이 너무 좋았잖아. 추임력이. 그래서 버릴 수는 없대. 뭔가 냄새가 나고 현장에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2번만 골든 샤프나 7번 9댄서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상은 참고해 주시고요. 무통장 문자. 갑자기 광고하나요? 무통장 문자 신청하시면 제주 경마까지 다 날아가니까. 이경주잖아! 뭐 일주일째 신청하면 되지 뭐 그래.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 목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 예상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000m고요. 10마리 앞필들. 자, 이제 검정 무대에 서 있죠. 상금모 많이 주는 경주인데, 이 9번마 영성에 있습니다. 데뷔전 때 바람머리를 엄청나게 하더니, 결국은 왔어요. 입상을 하면서. 채찍 반응이 일단 좋아요, 말이. 예,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편성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도 단점이긴 한데, 뭐, 뛰는 마필들, 신예 마필들의 능력들이 뭐 아주 일치월장하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끈기가 있고 반응이 좋다는 거 이거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죠. 뭐 영성 에이스. 자, 문제는 이번만 럭키 넘버원이죠. 이 당시에 지난 데뷔전 때 치르는 경주를 보면 그 당시에 우승을 했던 프리시드라는 마필이 이 19조에서 동반 출전한 마필입니다. 뭐 신마 경주를 19조에서 2마리를 출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그날 경주에서는 2마리 다 출전했었고요. 가능성은 열어놓되 확실하지는 않다 하겠는데 주행검사 때도 발주가 좀 빠른 모습을 보이더니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을 나서버립니다. 발주가 상당히 빨랐었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끝걸음 면에서는 좀 무뎌진다. 이게 딱 눈에 보였던 마필인데 실전을 경험했죠. 실전을 경험을 하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럭키 넘버원이 이번엔 된다. 이번엔 뭐 지난번엔 편성이 셌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엔 된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9조가 말을 워낙에 잘 만드는 집이기 때문에 잘 만들었어요, 말은. 근데 이렇게 지구력이 없던 마필들은 좀 검증이 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레이싱 갤러퍼는 7월 13일 날 너무 걸음이 안 나왔었는데 8월 17일 날 경주에서는 의외로 끝걸음이 끝까지 뛰는 모습. 물론 이제 유승환 기수가 쥐가 짰죠. 예, 참기름 짜듯이 아주 가죽을 벗겨놨는데 뭐 그렇게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8월 달 이후에 좀 날씨가 많이 더워서 말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좀 출전 중에 긴 게 아닌가. 뭐 체중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은근히 뚝심이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아예 모신 못하겠습니다. 3마 기대해는 지난번에 기대했다가 아주 개삽죽거리라고 있어서 좀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이성재 기수 전진교 기수로 당일날 뭐 기수가 바뀌었어요. 채찍을 끝까지 대는데도 안 뛰는 모습. 이것도 좀 거품이 좀 있죠. 예. 이게 1300이라서 그럴 여지도 있는데 1000m니까 거리를 줄였다는 부분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마 골든 티켓은 이 지난번에도 인기 2유마를 팔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후두염이 있다. 8월 17일 경주에서 3착을 할 때에도 그랬지만 7월 한 달간의 후두염이 있는 상태에서 3착을 했던 마필인데 뭔가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은 마필들은 항상 좀 의심이 되죠. 뭔가 좀 채찍을 대는데도 꾸준히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었고 애매해요. 7번 조이 오브록은 이건 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최시대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 실상 최시대 기수는 3번 레이싱 갤로퍼를 타고 쥐는 또 이걸 안 타요. 아 정말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뭐 말이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있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런 건 시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좀 깝깝하네.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고요. 이런 나필들이 의외로 강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행검사 모습 보면 터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근성을 보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단거리를 뛸 때 스포트 있게 막 자신의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뛰면 그의 속도를 유지해야지만 더 뛰는 거지. 중간에 내가 팍 하고 스포트를 했는데 너무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서버리면 다시 못 뛰잖아요. 그죠? 처지지. 근데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는 마필들은 기본은 있는 겁니다. 이 마필이 딱 그런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호흡 조절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서 정말 조이 오브럭은 뭐 된다 안 된다 넌 될 수 있다고 봐요. 된다고 뭐 평가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어떤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상님과 상경주는 뭐 검증은 돼봐야 되겠지만 보면 영성 에이스가 조금은 더 낫다. 이번 럭키 넘버원은 선행 가서 뭐 버티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게 더 의심이 가요. 뭐 19조라가 맨날 좋은 말만 들어오겠어. 지난번 뛰는 거 보면은 뭐 선행 가도 안 되더만. 그래서 저는 3번 레이싱 갤러퍼 아니면 3번 기대해 3번, 4번, 5번, 7번 이 안에서 2번 쪽보다는 9번을 놓고 2번 쪽보다는 3번, 4번, 5번, 7번 쪽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구위가 들어와도 할 말은 없고 잘 뛰면 19조는 무슨 뽕을 맞히는지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19조는 먹는 사료가 틀려요. 돈 많이 버는 집 구석은 마찬가지잖아. 내가 돈이 없어. 우리 애 새끼가 배가 고파.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사줘? 안 사주잖아. 파리바게트가 그 피자빵 사주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이 호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피자 살 돈은 안 되잖아. 피자빵 사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돈이 넘쳐.
아씨, 먹어. 치킨도 먹고 싶어, 치킨도 먹어. 뭐 그런 거지,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자, 부상의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이건 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5경주가 제 첫 번째 메인 승부전인데, 요건 좀 한번 승부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재밌게 보는 마필은 3막 로카드 퀸입니다. 이 마필이 정말 보여준 게 없죠. 8전 동안에 뭐 이렇다 할 걸음도 안 보여줬고, 이건 말이야, 씨, 강아지 새끼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코너에서 선의권에 가 있지? 그리고 나서는 패 죽였지만, 결국은 입상권에 지배를 실패했어요. 나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쏴먹으려고, 마방에서 칼을 갈아놓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제대로 끌고 올라가서 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깨졌는데 보통 이런 나피들은 연속적으로 승부를 하죠. 또 이번 경기 편성이 별점 시정이다 보니까 말이 없어. 능력마가 없어요. 저는 전형적으로 지난번에 승부를 했고 싸먹었다가 깨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은 승부를 한다. 또 상대가 워낙에 약하다. 3번 로카드킨. 이게 인기마일 것 같아요. 이 마필을 한번 놓고 해보고 싶고요. 1번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조교 때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조교 때는 매번 좋은데, 사실. 나쁘지 않아요, 조교 때. 뭐 캡틴 쿡까지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죠. 지난번에 좀 상대가 강했고, 선행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팔리는 거지, 뭐 좋은 건 없어요, 사실. 실전에서. 그거 배달의 기회포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만큼. 10번은 골든트리가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일 것 같은데, 이거 참 진상주의 개진상이네, 이거 진짜. 데뷔전 때 인기 3위, 그 다음 경주에 인기 1위. 결국은 거세했어요. 자르면 날나? 7월 13일 경주 이후에 거세를 했고, 그리고 9월 14일 날 경주. 한 번의 경주를 치러봤는데, 뭐 착차는 크지 않았지만, 편성이 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주였기 때문에, 별거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나아졌겠죠. 거세하고 나서 이제 두 번의 경주니까 좀 더 나아졌다고 보고. 아마 최저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뭐 보여준 게 없고 나는 미천이 없는 마필들이니까 3번, 10번 3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3번, 10번 그리고 3번 놓고 5번 9번 이런 마필들 뭐 영향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배당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번 로카드키는 이번 경주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부상의 뭐 5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달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조사표를 던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4번마 우승 티켓, 9번마 아르카디아 뭐 이런 나피들이 눈에 보이고 휴양을 갔다 온 일보다 날개를 펴라. 이 마필도 선행형이죠. 사실. 선행을 못 가서 항상 졸전이었었는데 선행을 가면 또 오히려 뛰는 마필. 공백기를 갔는데 과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여왕의 교환은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순했지만은 승급전. 이건 안 되죠. 이건 뭐 팔린다 하더라도 안 되는 마필이고요. 3번만 높이검 달아줘도 거리 줄였고 우승 티켓은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7번만 리얼리언이라든가 10번 오스일, 7번 스타우먼. 그러니까 인기권이 4번, 9번이 존재를 하고 9번, 4번으로 끝이 나도 이번 경주를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변수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4번과 9번 중에서 어떠한 나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능력이 어떠한 나필이 이제는 터졌느냐 아니면 이제는 터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애매한 인기권 4번, 9번 막간이 깜빡이로 향상이 되지만 충마 선정까지도 결정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고요. 이 마필은 왔다라고 하는 한대원은 인정하는 충마가 있습니다. 자,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원이 자신있게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놓치지 않고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상의 뭐 5경주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내용을 알고 공략하십시오. 능력을 알고 공략을 하십시오. 자, 한대원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마녀 6경주예요. 1000m 경주고 부산 4등급 경주. 우리가 경마장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선행 조합은 잘 안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행을 갔던 마피들이 같은 선행형 각질을 만나면 어느 한 마피를 선행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합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경합을 하고 자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주가 상당한 저배당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경주가 딱 그 짝입니다. 5번마 퀸더킹과 7번마 미스터 퍼펙트. 게이트 이탈 능력으로만 본다면은 7번마 미스터 이펙트가 뭐 외곽에서 밀고 나와서 5번마 퀸더킹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퀸더킹의 발주 능력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퀸더킹도 선행 아니면 자신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또 안쪽 게이트고. 그러면 5번을 이기기 위해서 7번은 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7번이 넘어선다 하더라도 5번도 쉽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지만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가지고 있죠. 배당판의 저배당으로 형성이 되는 5번, 7번 막건이 정말 대단한 선행마들이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5번 퀸더키는 선행을 가도 좀 잡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7번 미스 퍼펙트는 선행을 실패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5번, 7번을 공략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5번, 7번이 진짜 누구나 맞다는 진짜 졸라게 비비고 죽으면 막판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 점수를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2번, 3번, 4번, 6번 이 네 마리가 선위권에서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은 영천스타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인데 이 좌장골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부러진 건데 이 부러졌다는 표현을 보면 되게 이제 뭐랄까요? 겁나잖아 사람이. 그죠? 부러졌다 그러면 야 부러진 말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수술도 안 한 걸 보니까 뭐 약간의 뼈 조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뼈 조각이 좀 부러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걸 빼는 그걸 갖다가 뭐 냅두는 경우도 있고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암으로 붙어서 냅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골편제거 수술하는 마필들도 안 하는 마필들도 많아요. 골편이 나오면. 그래서 이 좌장골절이 과연 저도 뭐 수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제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그다지 나쁜 모습은 아닌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광의 포리는 매번 그래요. 뭐 전개가 워낙에 좋아야지만 뛰는 마필이고 얘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경주가 1000m죠. 미스탱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3번 희망키는 혼전 중에 한 발. 그러니까 이러한 마필들 2번, 3번, 4번, 6번이 5번, 7번의 심한 격돌로 인해서 어부지리격 이제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저배당들 안 좋아하시니까 이 안에서 한번 차라리 5번, 7번보다는 두 마필 중에 충만한 놓고 싶은 마필은 없습니다. 두 마필 다 자멸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놓고 하든 3번을 놓고 하든 4번을 놓고 하든 6번을 놓고 하든 배당권에 이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정리해서 컨디션 본 다음에 5번, 7번보다는 다른 마필들을 충만해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겁나게 불안해요. 5번, 7번이 선행 가서 자빠질까봐. 그렇게 해서 또 뒤로 한 바퀴 돌면 뭐 할 말은 없는데, 한 경마장의 격언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터지는 맞고는 4번, 9번이다. 사고 친다고. 사고. 바둑이 치면 싸고 다시라고. 바둑이가 싸고 다시인가? 아, 카드인가? 아씨, 헷갈리네. 텄단가? 사고 다시? 4번, 9번은 꼭 사야 된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터지면 4번, 9번이야, 한의원님. 맨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 한 분 계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경마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뭐 100원, 200원씩 사면서, 아니면 1000원, 2000원 사면서, 터지는 맞고 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주고, 그래, 너는 좀 틀리겠지 하고 문자 신청하시고, 음성 듣는데, 제가 그렇게 뭐, 하늘에서 별 떨어지듯이 예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부상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m고요. 10마리 앞입니다. 아, 정말 짜증나는 경주입니다. 오마 권토중래가 지난 하이공 경주에서 놀라운 선전이었었죠. 걸음이 못 뛴 걸음이 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경주거리를 1300으로 승급전에 늘립니다. 우선 5등급 경주의 편성이긴 하지만은 정말 말이 이렇게 없었나 5등급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이 없는 마표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마 권토중래가 승급전에 거리를 늘렸으니까 아무리 지라본이 잘 떴어도
과신할 수는 없는데, 뭐 말이 없어. 다른 말들이 뭐 대안이 돼줘야 되는데 대안이 될 말이 없다는 게 정말 관건입니다. 정말 짜증이 나는데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3번 미스코리아는 뭐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꼴찌를 하고 나서 휴양을 했는데 항상 뭐 여유가 있었던 말 필요는 아니지만 얘가 이제 아까 제가 오전 경주 이경재 말씀드렸던 좌우대 편마비가 있죠. 좌우대 편마비가 있어서 후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마비 있는 마피들은 뭐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피는 수술을 했어요. 그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걸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이 검정 무대가 될 것 같고 공백기도 있으니까. 6번 유휘는 느려도 너무 느리죠. 발주가 느리다 보니까는 항상 늦추입을 일삼는. 그래서 그 늦추입이 통할 수 있는 경주 편선을 만나야 되는데 뭐 강자가 없으니까 봐주는 거지. 이 마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늦추입이니까. 근데 상대가 너무 없어. 지금 뭐 트리니티도 출전 중이 좀 길어졌는데 유일하게 선행을 할 수 있다는 느낌?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서 뭐 5번이 나가면 바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팔리는 것 같고 8번 사이먼 매직은 지난번에 경주가 많이 꼬였었죠. 걸음이 살아났던 느낌이었었는데 아예 경주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었고 그건 뭐 어린영은 강급됐어도 이거는 뭐 말이 워낙에 안 뛰니까 애매하고 이번에 커크니 미스터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항상 뭐 나오면 팔리는 마필이니까 이거 정말 편성을 잘 맞는다. 마이너스 6kg 감량에다가 이 마필은 좀 못 버리겠어요 맨날. 저것 때문에 모습이 너무 좋아 말이. 고민 좀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놓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말을 놓고 해야 되느냐 공격적으로 2번을 놓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일단 현장에서 좀 결정해 볼게요. 일단 본예상에서는 방송에서는 5번을 놓고 뭐 6번, 7번, 8번 2번까지 말씀을 드려보는데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300이고요. 9마리 앞필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이렇게 타면은 내가 재결실에 전환하겠다라고 방송에서 아주 울부짖었던 마필이 있죠. 바로 이번만 파워윈드입니다. 데뷔한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탄 적이 없었죠. 이런 거를 재결위원들은 그냥 묵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말이 걸음이 안 나왔는데 지난 승급전에서 보면은 항상 선두권에 가담을 했던 마필이 최후 후미권에 가 있습니다. 뭐 발주가 막혔다 뭐 어쩌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모르죠. 뭐 그거는 뭐 마방의 조교사나 기수만이 알 것이고요. 그리고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전혀 걸음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7일 방송에서 7일 경주 그런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이 이렇게 탈 수는 없는 거다. 이거 완전 기만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탔어요. 이렇게 타야죠.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되든 안 되든 쥐어짜야죠. 그래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강만 팬들이 그런 거 갖고 욕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승급전에 전력을 아낀 것은 재결위원들은 잡지 않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내 생각만일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마방의 생각인지 아니면 뭐 경주가 이렇게 꼬였는지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넌 족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말이 경주가 꼬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대건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거 꼬투 잡지 마시고. 잘 탔어요. 뭐 안 될 만한 걸음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뭐 역시나 인기만데 2번 게이트 2점을 나왔으니까 뭐 안 될 거 없죠. 근데 과연 이게 강축이냐.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1번, 뭐 4번, 6번, 7번, 8번은 뭐 되지도 않고 1번, 4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도 파워윈디의 걸음에 결코 견줘서 아예 밀리는 마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대건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은 왜 안 되느냐. 마이너스 4kg 감량까지 있는데 이건 편성 덕에 온 거죠.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하위권에서 뛸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전력이 악재틈에서 또렷한 선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 마필 자체의 자원이 승급전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메인 승부처인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왜 한대건이가 이번 파워인디에 비해서 1번, 4번, 6번, 7번의 능력이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자, 현장에서 압축된 한방막권, 시원한 한방막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8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상만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1마리 아필드.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늘어난 거는 그냥 왔다 하는 마필 15번 체리뱅키씨입니다. 액면적으로 보면 체리뱅키씨가 그냥 왔어야 되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바람이 불지 안 불지 모르겠어요. 지난 8월 17일 날 경주에 돌연 취소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천지 굴건염이라는 경주마한테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되고 하루밖에 진료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진료를 받고 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구절염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의사들이 질병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굴건염이 약간 비춰도 굴건염이라고 하고요. 폐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작 이제 내장에서 터져서 폐출혈이 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펑 맞아 코피가 난 건지 비출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잘못해서 폐출혈이 아닌데 비출혈인데도 불구하고 폐출혈이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많지는 않아요. 내가 모의사보다 똑똑하겠어. 근데 마방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료 기록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방의 입장에는 그건 아닌데 물론 마방보다는 수의사가 더 정확하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야 그래도 말을 맨날 만지는 그 말 만지는 사람들이 또 잘 알지. 안 그러겠어? 어쨌든 굴건염이 있어요. 그래서 액면상으로는 신모 체리 뱅키 씨가 쉽게 와야 되는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바람이 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실버 골드 프라임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출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졸전입니다. 근데 뭐 마필이 못 뛰었다고 할 수 있는 걸음은 사실 아니었었고요. 좀 늑발동이 걸리는 게 항상 좀 찝찝해요, 이거는. 너무 발동이 늦게 걸려요. 3번 골드박스는 모처럼 만에 편성을 만났으니까 걸음 많이 늘었던데 이거 초로가 한번 쥐어짜고 사착을 했는데 김초로 기수가 잘 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 마필이 받아주질 않으면 못 뛰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가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3번 골드박스는. 5번 보고 있나는 편성을 만났고 7번 명심파워는 지난번에 여러 곱씩 왔던 마필인데 감량 4kg 있다고 팔리는 건데 이 마필은 근본이 안 좋은 마필인데 팔려요. 내가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4번만 슬블리를 더 갔다. 하여간 그렇게 봐요. 3번을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3번 골든박스를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일단은 5번 보고 있나 10번만 체리뱅키시, 럭키프라임 이러한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요. 7번 명심파워는 현장에서 발당 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체리뱅키 씨는 질병이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너무 과시하지 마세요. 현장의 흐름을 좀 보고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당판에서 인기를 뚫고 나오면 그러면 돼요. 저렇게 아팠단 말은 다 알아 이미. 여러분들은 정보가 없지만 배당판은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나? 나중에 나나 되니까 가르쳐주시죠. 자, 부상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600이고요. 11마리 아픈데.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그룹 13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거 보배되면 나쁘진 않아요. 저희 뭐 따라가는 건 가능하고 안쪽에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 블랙에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전투를 줘야 될 거야. 1번, 2번 2번 블랙에로와 1번 보배드림 바깥쪽 경주그룹 12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6경주 네, 6경주입니다. 2번만 럭키라인, 1번만 엘리트 파워. 각기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하지만 팀전 자체는 럭키라인 쪽이 좀 더 낫습니다. 쉬운 초등수 같습니다.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놓고 12주력. 12번, 2번, 3마리가 금연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이명주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붙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마필이 심한 교학상장이죠. 이건 아니었죠. 계속 대상경주에 나가면서 못 뛴 걸음은 아닌데 사이즈로 안 되는 거였어요. 아마 마방에서도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착순권만 가져다니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죠. 교학상장이 보여준 거림이라고 한다면 우승해야죠. 실제로 교학상장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저 역시 충막감으로 큰 이견만 없다면, 현장에서 큰 변화만 없다면 충분하게 해보고 싶은 거고요. 후차권에서는 다소 안타전 양상이 있습니다. 1번마 브라, 3번마 배달의 고수, 5번마 아델스타, 7번 원더풀 메모리, 8번마 신개벽, 10번마 테이바이트. 그 중에 7번, 8번, 10번이 아마도 압도적인 인기권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7번, 8번, 10번 쪽에 주력을 하기보다는 한대건이가 이번 경기에 노리는 다른 마필에게 한방막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대건은 이번 경기 금요일강만의 최대 승부처인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주를 저한테 그 마필 하나를 사시는 겁니다. 교학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한대건이라는 저 사람이 어떠한 마필을 노리고 있느냐, 그 정보를 사시는 거예요. 자, 한대건의 음성정보 밑에 나오고 있고요. 문자정보가 신청하는 분들은 다 이 뉴스 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대건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충막강 공개해드렸어요. 지금 교학상장은 웬만하면 올 것이다. 교학상장을 놓고 한대건은 한방 맞고 인기권의 7번, 8번, 10번도 물론 관심권이지만 한대건의 노리면서 한방 노려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10경주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1경주입니다. 이어지는 메인 승부처고요.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자, 1번은 뉴욕망치입니다.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승부경주를 자꾸 충만을 공개해드리는데 이런 건 참 장사 안 되는데. 에휴, 그냥 하자. 1번 뉴욕망치는 축이에요. 왜? 사실 검증은 안 됐죠. 그래서 1600m를 뛰기는 했지만 과연 1800을 공백기를 가져나와 소화할 수 있을까? 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월드선이나 마스턴 이런 마필들 원체 잘 뛰니까 이 마필이 걸음으로 친 거지만 다시 정조를 1400으로 줄였고요. 이 마필이 1400을 뛰어보지는 않아서 좀 단점은 있긴 하더라도 1800 뛰는 걸 보면요, 근성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도입될 당시부터 왜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나는 경주가 지난번에 공백기에서 나왔던 경주가 아닌가. 웬만하면 7번만 노용망치는 이 후차권 접전 양상에서 자리를 지켜줄 것이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예요. 한대건이가 충막감 공개해드린 겁니다. 1번 뉴욕망치 센 놈이고요. 이 마필은 축으로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2번만 세계강대 56.5kg예요. 부산점 올라갔고 5번만 메이저 챔프도 지난번에 잘 뛰었고 6번만 골드문, 8번만 에이스 선물, 9번만 경연한 질주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예. 주력 한방막권이 중요합니다. 남들도 똑같이 보는 1번 뉴욕망치 보는 게 뭐게 자랑이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공개 안 하는 예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공개해드리고요. 이게 안 들어오면 욕먹는 거거든. 사실 승부경주에 내가 뭐 축놓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들어오면 욕먹는 거지만 저는 시원하게 까드리는 거예요. 자, 후차권 한 방에 막권을 하십시오. 자, 후차권 한 방에 막권 한대건이가 현장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 11경주 반드시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이어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경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11경주 한대건과 함께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발음이 좋아요. 자,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부처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5, 8, 10, 11.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쌀쌀해도 한대건은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요일에는 취재 갑니다. 취재 가서 좋은 내용 얻어갖고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방송, 고차원 방송, 지적인 방송,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토요일 일요일 경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옆 사람들한테 계속 한대건이가 괜찮은 놈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중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